이번 영상은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경매 투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묘한 사기 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안 당했지만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방어책,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사실 집수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파트, 주택 다 살잖아요. 빌라든 좌우지간에. 그래서 당연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집수리예요. 근데 사실 집수리 인테리어 하면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이나 인터넷 카페, 그 다음에 또 유튜브, 기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접합니다. 사기 당했다, 인테리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알아둬야 됩니다. 실생활 하면서. 그래서 어떤 심각성을 좀 알리고 구체적인 방어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과잉수리예요. 일단 해당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은 과잉수리입니다. 이게 과잉수리가 왜 나쁘냐면 A라는 부분만 건들면 되잖아요. 수리를 하면 문제가 A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A를 포함해서 B, C, D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쵸? 사기 주체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B, C, D까지 하면서 수리비가 과잉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경매로 물건을 잘 샀어요. 싸게. 수익률도 잘 나옵니다. 근데 과잉 수리를 하면 보통 일반적인 수리보다도 한 8배, 많게는 10배까지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잉 수리로 돈 다 까먹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과잉 수리를 방지하는 게 경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경매 투자자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 하면서, 그쵸? 우리 집 고치는데 하면서 있어도 어떤 이제 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나가는 걸 방지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실무적인 팁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황은 뭐였냐면 아랫집이 최근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입주하려든 아니면 새를 주려고 하면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겠죠. 근데 갑자기 아랫집 화장실 천장이 누수가 발생을 한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그럼 우리 집 화장실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바닥에서 새니까 우리 집 방수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맨 처음에는 아랫집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있다가는 중개업자한테 전화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다녀간 수리업자랑 통화 한번 해보겠다. 근데 수리업자도 같은 말을 해요. 그죠? 이상하죠? 물론 이제 사실일 수가 있죠. 천장이 누수가 발생해서 우리 집 바닥이 이제 방수가 문제가 돼서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다니까. 근데 갑자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 공사 비용을 한 200 정도 부르더라고요. 수리업자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보통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여러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전화 안 합니다. 그냥 집주인이 다이렉트로 전화해갖고 여기 천장 화장실 새니까 이거 좀 어떻게 안 새게끔 해주세요. 요 정도 하고 끝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그쵸? 새는 부위를 특정을 해버리고 공사 비용까지 특정하고 수리업자도 특정하고 그리고 중개업자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짜는 것처럼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특이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리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업자, 아랫집 주인, 중개업자. 이 중개업자는 되게 특이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랫집이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누수가 발견됐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자는 또 중개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랫집 주인을 들면서 이 중개업자는 중개만 할 줄 알지 수리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니까는 계속 이제 어떤 이제 본인 책임 때문에라도 아랫집을 편을 들면서 저한테 전화해 갖고 계속 좀 수리해 달라. 아랫집 주인 말로는 우리 집 화장실 바닥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업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집 화장실 바닥이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안 밝혀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바닥이라고만 하지 바닥 어디서 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집 화장실 바닥에서 새는 게 아니었어요. 수리업자가 자기가 이제 찍은 거 있어요. 누수가 어디서 발생이 돼갖고 구체적으로 이제 찍은 사진하고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화질이 너무 나빠서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화질이 너무 나빠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대략적으로 화장실 바닥에서 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샜냐 볼까요? 이 벽면 있죠. 이게 이제 아랫집 화장실 벽면이에요. 아랫집 화장실 벽면. 그러니까 변기랑 그다음 세면대 있는 벽면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게 반짝반짝 보이죠. 이 벽면을 타고 물이 새는 거죠. 근데 특이할 점은 분명히 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 바닥 방수가 문제니까 바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닥이면 우리 집 화장실 바닥이면 아랫집 화장실 천장이잖아요. 여기 천장 부분이 누수가 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벽면에서 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부분이냐면 배관에서 셉니다. 배관이 천장은 아니죠. 지금 천장이면 여기 천장에서 새야 되는데 이런 데는 깔끔하게 말려 있죠. 이렇게 바닥에서, 아니 그 배관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위치가 완전히 달랐죠. 왜냐면 천장이 아니라 벽면이랑 그 다음 배관에서 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사람을 썼어요. 사람을 써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가서 봐달라 하니까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 결론적으로는 좀 열이 받죠. 이 사람들이 일부러 거짓말로 해서 화장실, 이거 원인도 아니잖아요. 그쵸? 원인도 이상한 아닌 배관에서 물이 새고 벽면에서 새는 건데 괜히 천장 바닥을 건들면 돈은 이중으로 나가고 누수도 안 잡히잖아요. 그쵸? 과잉수리 플러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과잉수리를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을 주고, 그러면 이 원인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왜 그러지 하면서 또 수리를 하면서 또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제 원인을 보면 여기 200mm 파이프인데 여기서 이제 그 똥물이나 오물이 내려가는 우리 집 배관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바닥, 그러니까 천장, 그러니까 아랫집 천장 배관이죠. 100mm.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음매가 조금 부실해서 이렇게 물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수를 했어요. 좀 어떤 이런 그 본드 같은 걸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했고, 그리고 아까 이 배관에서 물 떨어지는 거 있었죠. 이거는 이제 전공구를 개방해서 혹시나 모를 이물질을 제거하고 꽉 닫았어요. 그러니까 안 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화장실, 아랫집 천장 화장실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죠. 화장실 바닥이, 그러니까 아까 그 벽면 있죠. 벽면에서 이렇게 물이 쫙 타고 들어왔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흘러갔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얼룩이 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수가 새는 게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전공구 보시면 천장에서 샌다고 하면, 그쵸? 우리 화장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바닥, 천장 있죠? 여기 아랫집 화장실이거든요? 아랫집 화장실 천장이, 새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세멘트가 바짝 말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딜 봐도 지금 여기 말고는 따로 이렇게 사방을 봤는데도 이렇게 센 자국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만 새는 겁니다. 여기만. 그쵸? 그리고 아까 이제 배관에서.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냐, 요거 잡았습니다. 수리해갖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배관이 잡았죠. 그리고 벽면에서 새는 거는 어떤 게 원인이었냐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 집 화장실 변기에 보면은 이 변기 수조로 올라가는 그 수전 밸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벌어진 틈이 있었고, 여기 구멍 뚫린 자국, 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쁘게 마감 처리하고 혹시나 모를 벽면 타일에 구멍을 죄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안 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집주인이 원하는 거는 뭐였냐면, 아랫집 주인이죠. 우리 집 화장실 방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있죠. 여기 약간 뭐라고 하죠, 이렇게 틈이 이렇게 좀씩 발생하는 거, 틈이 이렇게 발생해서 약간 얼룩이 검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누수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누수가 발생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으로 이렇게 멈춰 있다는 건, 이거는 누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화장실을 지금 돔 형태로 교체했잖아요. 기존의 화장실에 있는 천장의 이 자국이에요. 그쵸? 기존 화장실 천장 자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수라고 하면서 천장 돔을 새로 해야 되니까 30만원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방수 공사 플러스 천장 돔까지 해갖고 230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만하시라고 하고 이제 끊고 원인을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얼룩진 거 있죠, 이거 닦아줬어요. 그리고 아랫집 화장실 천정 돔 있죠, 요거 이제 물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배관 때문에 물이 떨어진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닦아줬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지금 말씀드렸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비용은 얼마나 들었냐면, 아까는 우리 화장실 바닥하고 그 다음에 돔 형태의 공사 아랫집이나 수리업자, 중개업자들이 과잉수리 요청한 금액은 대략 한 230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100mm 배관 보수도 이게 30만원도 사실 조금 비쌉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루 일당도 안 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근데 30만원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이 전건구가 여기는 이제 거의 벽면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잘 안 닿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하면서 그래도 30만원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수리업자는 제가 이제 고용한 수리업자였어요, 다른 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집 화장실 변기나 그다음 수전 타일 부분 보수했고 8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닦는 거, 아까 그 닦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일반 그걸로 안 되고 특수 약품을 해갖고 좀 닦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봤자 뭐 50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합해서 한 50 정도 안 들었는데, 지금 요청한 거는, 그죠, 방수 바닥이랑 그다음에 돔 형태, 그거를 다 합하면 230인데 50으로 막았으니까 거의 몇 배죠? 한 5배 정도죠, 과잉수리가. 그래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그래서 일단은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포 마케팅을 씁니다. 공포 마케팅이 뭐냐면은, 수리업자나 어떤 이제 아랫집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새니까 이거 안 하면은 더 큰일 난다, 2중 3중 더 돈이 든다, 이러면서 좀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까지 다 해야 된다 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수리업자나 그 다음에 중개업자, 그 다음에 그 아랫집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바닥이라고 했는데 바닥에서 새는 게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근거 없는 어떤 겁주기용이죠. 그래서 그거를 따져 보려면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겁주는 공포 마케팅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겁준다고 하면은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주는 거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중개업자가 이상한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아랫집에 편을 들면서 그 이유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누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닥이 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 잘라버려요, 중개업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상대방하고 말을 할 때 자기 말만 하고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투자하면은 사실 사람 만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리업자, 중개업자, 세입자, 명도 대상자 있는데, 가장 기피해야 될 1순위 뭐냐면,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을 말을 안 듣고 그냥 딱 잘라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안 듣고 그냥 자기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예, 그런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튼간에 구체적인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람이 내려가고 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천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배관이랑 벽면이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원인을 알면은 절대 안 당하고, 가장 좋은 게 빠르게 현장 가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경매 투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물건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나름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사실 월차 쓰고 이제 현장 내려가야 되니까, 그게 월차를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바로 내려갈 수가 있나요?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버리라고 하죠. 왜냐면 진짜 친절하게 바닥이 문제고, 그리고 수리업자까지 데려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원인을 확인해야 되고,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상행동을 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 겁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만 조심하면은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상황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이렇게 찍었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을 좀 정리를 하면 중요한 거는 집수리, 이 과잉 수리를 피해야 되는데 이거는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당할 수 있고 우리 그 어떤 주변 사람들도 쉽게 당할 수 있는데 과잉 수리를 반드시 피해야 되고, 과잉 수리를 피하는 가장 그 첫 번째는 구체적인 누수 원인 범위를 알아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현장 가보면 알게 된다 라고 좀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